50대, 60대의 은퇴는 누구에게나 언젠가 마주할 현실입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온 회사원으로서 우리는 늘 퇴직 후의 삶이 지금보다 더 여유롭고 풍요로울 거라 믿고 싶어 하죠. 그러나 막상 퇴직의 순간이 다가오면 그 기대는 무거운 불안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나는 괜찮겠지라고 믿어왔던 사람조차 퇴직 후 단 3개월 만에 180도 달라진 현실을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과연 퇴직 후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 이야기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대기업 부장 퇴직 후 충격적인 3개월. 당신도 이 현실을 피할 수 없다. 퇴직 후의 삶을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여유롭고 풍요로운 시간을 꿈꾸실 겁니다. 아침마다 일어나 출근 걱정 없이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여행과 취미생활로 가득 찬 나날들. 하지만 현실은 이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준비한 만큼 빛나기도 하고 준비 부족으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퇴직 후 단 3개월 만에 크게 달라진 삶의 3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가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례 1.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겠지? 라는 착각. 어 씨는 25년간 대기업에서 일하며 부장으로 퇴직했습니다. 그는 평생 성실히 근무했으니 퇴직 후에도 충분히 살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 그리고 소소한 투자, 수익으로 생활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문제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었습니다. 퇴직 첫 달부터 모인 비용, 가족의 경조사비, 유지비가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대출이 남은 집과 자녀들의 교육비 부담이 예상보다 훨씬 컸죠. 퇴직 후 3개월이 지나자 퇴직금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그제야 퇴직 후의 돈 관리가 퇴직 전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교훈. 퇴직 후에는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한 세밀한 재정 계획이 필수입니다. 사례 2.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겠지? 라는 안일함. B 씨는 30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자기 건강에 자신 있었습니다. 매년 건강검진에서 큰 이상도 없었고 적당히 운동도 즐겼죠. 하지만 퇴직 후 생활이 달라지자 그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정신적인 공허함과 규칙적인 일상의 상실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집에 머무르며 TV를 보는 시간이 늘었고 건강했던 식습관도 점차 무너졌습니다. 결국 3개월 만에 체중이 10kg 늘고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건강은 곧 삶의 질입니다. 특히 퇴직 후에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교훈. 퇴직 후에는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 그리고 정신 건강을 위한 새로운 취미와 사회적 교류가 필요합니다. 사례 3. 내 경력이라면 재취업은 쉬울 거야. 라는 오해. C씨는 퇴직 후에도 일을 계속하며 인생 2막을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대기업 부장이라는 타이틀이 충분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 믿었죠.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 몇 곳에 지원서를 냈지만 연령이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시장에서 필요한 인재가 아니라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결국 낮은 연봉이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과거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적응해야 했습니다. 교훈. 퇴직 전에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변화하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퇴직 후 3개월이 중요한 이유. 퇴직 후 첫 3개월은 그 이후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새로운 생활 패턴에 적응하지 못하면 경제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준비는 무엇일까요? 재정 계획. 먼저 퇴직금과 연금을 철저히 분석하세요. 예상 지출과 저축, 투자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가령 매달 고정 비용과 비정기적인 지출을 예상하여 예산을 짜는 것이 필수입니다. 만약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신중한 공부와 전문가, 상담을 통해 안정적인 투자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건강 관리. 퇴직 후 건강은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 걷기, 식단 관리,
명상과 같은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특히 정신 건강을 위해 새로운 취미나 봉사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경력 재설계. 퇴직 전부터 평생학습의 자세로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자격증을 준비하거나 요즘 트렌드에 맞는 기술을 배워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퇴직은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퇴직은 충격적 현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걸음씩 대비책을 세우고 행동하세요. 퇴직 후에도 나는 나다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때 진정한 행복한 은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당신의 삶 준비되어 있습니까? 대기업 부장 퇴직 후 충격적인 3개월. 전문가가 말하는 은퇴 후 반드시 필요한 준비들. 퇴직 후 삶의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깊게 찾아옵니다. 첫 3개월 동안 적응하지 못하면 이후의 생활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앞서 사례를 통해 퇴직 후 겪을 수 있는 충격적인 현실들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그 충격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은퇴 생활을 준비하는 방법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재정 관리. 당신의 퇴직금 어떻게 쓸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재정 상황을 과소평가합니다. 퇴직금이 한 번에 들어오면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고 느끼기 쉽죠. 그러나 퇴직금은 마치 바닷물처럼 아무리 많아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빠르게 증발합니다. 재정 관리를 위한 3가지 핵심 전략. 예산 수립. 월별 고정비와 예상치 못한 비정기적 지출, 의료비, 경조사비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연간 최소 3,6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계획해야 합니다. 투자보다 지출 통제가 우선. 돈이 더 늘어나겠지라는 기대보다는 현재 자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지출을 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세요. 특히 무리한 부동산 투자나 고위험 상품은 피해야 합니다. 긴급 자금 마련.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가족 지원에 대비해 최소 6개월치 생활비는 예비 자금으로 남겨두세요. 전문가 팁. 퇴직 후에는 수입원이 감소하므로 지출을 관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퇴직 전부터 가계부를 작성하며 훈련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건강관리. 당신의 건강, 퇴직 후의 가장 큰 자산. 퇴직 후 건강이야말로 가장 큰 재산입니다. 대기업 부장으로 30년간 열심히 달려온 사람들일수록 퇴직 후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칙적인 출근과 스트레스가 사라지며 운동 부족, 식습관 변화, 그리고 심리적 공허감이 건강을 무너뜨리는 주범이 됩니다. 건강 관리를 위한 3가지 필수 요소. 하루 30분 몸을 움직이세요. 운동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30분간의 걷기 운동만으로도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관절이 걱정된다면 요가나 수영처럼 무리가 적은 운동을 추천합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균형 잡힌 식단. 불규칙한 식사는 퇴직 후 건강을 해치는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와 채소 중심의 식단이 중요합니다. 지방과 당분이 많은 음식을 줄이고 집에서 직접 요리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정신 건강을 위한 새로운 목표 설정. 은퇴 후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나 자원봉사,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며 자기만의 목표를 설정하세요. 전문가 팁. 퇴직 후에는 작고 꾸준한 운동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매일 5,000보 걷기를 목표로 한다면 단순하지만 건강을 지키는 데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3. 경력 재설계. 퇴직 후에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인가?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일을 하지 않으려 하거나 반대로 일을 하지 못할까 봐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퇴직 후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입니다. 경력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새로운 배움을 통해 자기 가치를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력 재설계를 위한 3가지 단계. 평생학습의 자세를 가지세요. 퇴직 전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IT나 데이터 분석처럼 미래지향적인 기술을 익히거나
은퇴 후에도 활용 가능한 바리스타, 플로리스트 같은 자격증을 준비해 보세요. 네트워크를 유지하세요. 퇴직 후 사회적 관계는 돈보다 중요한 자산입니다. 퇴직 전부터 동료나 지인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세요. 새로운 일자리나 사업 아이디어를 고민하세요. 퇴직 후 재취업이 힘들다면 소규모 창업이나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준비해 보세요. 예를 들어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컨설팅이나 강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 팁. 퇴직 후 일을 찾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과거 경력을 그대로 적용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것을 배우고 적응하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4. 정서적 준비. 퇴직 후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 가지기. 퇴직 후 가장 어려운 부분은 심리적 공허감과 외로움입니다. 매일 출근하던 일상에서 갑자기 역할이 사라지면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퇴직 후에도 당신은 여전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정서적 준비를 위한 3가지 방법. 가족과의 관계 재설정. 퇴직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명확한 역할 분담과 소통을 통해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퇴직 후에는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거나 작은 여행을 떠나며 자신만의 삶을 채워보세요. 새로운 커뮤니티에 참여. 지역 모임, 동호회,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세요. 새로운 관계는 당신의 퇴직 후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퇴직 후 준비의 중요성.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퇴직은 삶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그러나 준비 없이 맞이하는 퇴직은 당신의 삶을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재정, 건강, 경력, 그리고 정서적 준비까지 지금부터 한 걸음씩 대비하세요. 퇴직 후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을 버리고 내가 나의 퇴직을 준비하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퇴직 후에도 활기찬 삶을 위해 지금 어떤 준비를 시작할 것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지금의 준비가 은퇴 후의 행복을 결정짓습니다. 퇴직을 앞둔 순간 우리는 보통 자유를 꿈꾸며 한숨을 돌리곤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은퇴 후의 삶은 그저 평화로운 휴식의 연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공무원들이 은퇴 후 갑작스러운 삶의 변화에 직면하며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절망을 경험합니다. 퇴직 전까지는 안정적인 직장과 규칙적인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그 후에는 갑작스러운 시간의 여유와 소득의 감소가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은퇴 후 삶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면 그 충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은퇴를 준비하지 못한 공무원이 은퇴 후 겪은 비참한 현실을 통해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은퇴 후의 삶, 그 참혹한 진실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퇴직 후 절망에 빠진 공무원, 은퇴가 가져온 참혹한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퇴직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상징합니다. 한참을 고생해온 직장 생활이 끝나고 이제는 자신의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기가 온다고 생각하면 마치 꿈 같은 일이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냉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처럼 안정적인 직장에 다녔던 사람들은 은퇴 후 충격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은퇴가 가져온 비참한 현실,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은퇴를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시기로 꿈꾸지만 실제로 은퇴 후 삶은 많은 이들에게 예상과 달리 어려움과 불안을 안겨줍니다. 특히 은퇴 준비가 부족하거나 퇴직 후 새로운 삶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충격은 엄청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은퇴 후 겪을 수 있는 참혹한 현실을 3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안정적인 직장에서의 은퇴, 그 끝에 닥친 고립감. 최병철 씨가 겪는 30년 가까이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년 퇴직을 맞이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축하하며 이제 자유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퇴직 후 그는 처음에는 친구들과의 만남, 여행, 그리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취미 생활을 꿈꾸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차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더 이상 출퇴근으로 채워지지 않았고 사람들과의 소통도 줄어들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가족들은 자신만큼 퇴직 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공허함과 외로움을 떨쳐낼 수 없었죠. 이전까지는 직장에서 나를 기다리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졌다는 현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평생을 공직에 몸담고 그 안에서의 소통과 역할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은퇴 후 갑자기 자유를 얻고 나면 오히려 그 자유가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경제적 불안, 준비되지 않은 노후의 그림자. 정수영 씨가 겪는 젊은 시절부터 항상 안정적인 직장을 꿈꾸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35년을 한 직장에서 근무한 후 은퇴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퇴직 후에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고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직장에 다니던 시절 항상 안정된 월급을 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은퇴 후 경제적 준비가 미비했던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퇴직 후 그는 퇴직금을 포함한 자산으로 은퇴 생활을 시작했지만 예상치 못한 병원비와 생활비 증가로 급격하게 자산이 감소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 연금에 의존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생활비와 여러 비용을 고려하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자산이 줄어들기 시작했죠. 은퇴 후에는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급여가 일정하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인 불안은 은퇴 후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전까지 연금과 퇴직금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비용들이나 질병, 가족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 부담은 매우 커집니다. 3. 잃어버린 목적,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은퇴 후의 방황. 김현정 씨가 겪는 공무원으로서 40년을 일한 후 은퇴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퇴직을 앞두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퇴직 후에 좋아하는 정원 가꾸기를 하고 책을 쓰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닐 거야 라며 의욕에 가득 차 있었죠. 그러나 실제로 퇴직 후 첫 몇 달은 그리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책을 쓴다던 계획도 시작하지 못했고 정원 가꾸기는 금세 지루해졌습니다. 그녀는 점점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채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퇴직 후 처음에는 그저 놀고 싶은 마음에 어차피 이젠 자유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자유가 오히려 괴로움으로 변했습니다. 퇴직 전까지는 직장에서 맡은 일이 있었고 그 일에 따라 하루하루가 의미 있었지만 이제는 그 일이 사라지면서 삶의 목표나 방향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평생을 직장에서 일하며 살아온 사람들은 은퇴 후 어떤 일을 해야 할지 혹은 무엇이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인지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삶, 준비가 부족하다면?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은퇴 후 삶은 준비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우리는 종종 이제 편히 쉬고 싶다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에는 외로움, 경제적 어려움, 삶의 목적 상실 등의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경제적인 준비는 필수입니다. 단순히 연금과 퇴직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를 충분히 계산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은퇴 후에도 자신의 역할과 목적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해진 직장에서의 일이 사라지더라도 새로운 취미나 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해 의미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삶의 목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은퇴 후의 고립감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결국 은퇴 후 삶은 준비된 만큼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준비가 부족하면 은퇴 후의 삶은 절망과 후회로 가득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퇴직 후 절망에 빠진 공무원, 은퇴가 가져온 참혹한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여유를 꿈꿉니다. 수십 년을 고된 직장 생활을 해온 사람들에게 은퇴는 그야말로 한 시대의 끝을 의미하고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게 만드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자유와 여유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다가올 때입니다. 특히 공무원이라는 안정적인 직장에서 은퇴한 사람들은 그 안정감을 떠난 후 은퇴 생활이 가져오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직면하며 충격을 받곤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공무원 은퇴 후 실제로 겪을 수 있는 절망적인 현실과 은퇴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보려 합니다. 공무원들은 직장에서의 규칙적인 생활, 정해진 임금, 그리고 안정적인 연금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업군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이 안정적인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은퇴 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상보다 더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은퇴 후 새로운 일상의 혼란. 퇴직을 앞두고 많은 공무원들은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퇴직 후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만 실상은 예상과 달리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퇴직 후 하루하루가 규칙적이지 않고 일정이 없다는 것만큼 큰 불안감을 느끼는 일이 없습니다. 30년을 넘게 공직에 몸담았던 김성호 씨가 겪는 퇴직 후 첫 며칠을 휴식과 여행으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면서 김 씨는 점점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며 주었던 일의 의무감, 그리고 정해진 시간 안에 해야 하는 업무들이 사라지고 나자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움이 반가웠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불안과 우울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없어지면서 삶의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미 그들 각자의 바쁜 일상에 맞춰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퇴직 후 자신이 느끼는 정체성 상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부분의 공무원들에게서 볼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은퇴 전까지는 직장에서 맡은 역할이 분명하고 규칙적인 생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에는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빈자리가 너무 크게 다가옵니다.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모른 채 허전함만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2. 경제적인 불안, 준비되지 않은 은퇴 후의 삶.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경제적 안정을 위한 준비를 소홀히 합니다. 퇴직 전까지는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으며 살아왔고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안정적인 연금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퇴 후에는 큰 경제적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50대 중반에 접어든 공무원 김민수 씨가 겪는 은퇴를 앞두고 퇴직금과 연금만으로는 충분히 여유롭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첫 해의 예상보다 많은 지출이 발생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면서 병원비가 예기치 않게 증가했고 그동안 쌓아두었던 자산은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결혼식과 그에 따른 경조사 비용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연금이 일정하게 들어오긴 했지만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은퇴 후 경제적인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는 퇴직금의 일부를 투자했지만 이마저도 큰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자산은 계속해서 감소했습니다. 또한 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소득을 얻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고 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생각보다 더 빨리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적인 문제는 은퇴 후의 삶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연금과 퇴직금만으로는 예기치 못한 지출이나 상황에 대비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은퇴 준비는 경제적으로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은퇴 후 건강 문제나 예상보다 높은 생활비를 대비하려면 그 전에 충분한 자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삶의 의미 상실, 은퇴 후 역할을 찾지 못한 공무원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겪는 또 다른 문제는 삶의 의미 상실입니다. 공무원으로서 평생을 일해왔던 사람들에게 퇴직 후 삶은 많은 경우 정체성의 위기를 가져옵니다. 일터에서의 역할이 사라지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혼란을 느끼는 것이죠. 김미영 씨 가명는 35년 동안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평소 자신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그녀는 갑작스럽게 그 자부심을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동안 미뤄왔던 취미나 여행을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채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다니고 취미 생활을 즐기며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점점 더 자신이 할 일이 없다는 허무함이 커졌습니다. 김 씨는 친구들과 대화하며 자신만의 역할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그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점차 우울증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할 일이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삶의 의욕도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은퇴 후 의미 없는 삶에 대한 불안을 해결하려는 방법을 찾기 위해 상담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외부의 도움을 받기 전에는 그 불안을 극복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은퇴 후 삶의 의미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매우 많습니다. 직장에서 맡았던 중요한 역할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무엇을 채울지 몰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은퇴를 준비할 때에는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미리 고민해보고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은퇴 후 삶은 준비되지 않으면 예상보다 더 큰 충격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경제적인 준비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준비가 부족하다면 그 충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퇴직 후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은 단순한 예시일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은퇴 후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철저한 경제 계획과 함께 자신만의 의미 있는 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활동을 통해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은퇴 후 삶의 질은 준비된 만큼 결정되며 그 준비가 부족했다면 그 후의 삶은 고통스러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50대, 60대라면 한 번쯤 이런 고민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모아둔 돈으로 은퇴 후 얼마나 살 수 있을까? 뉴스에서는 노후 파산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주변에서는 그렇게 벌어도 부족하다는 말만 들리죠. 그동안 가족을 위해 회사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달려왔는데 정작 내 은퇴 후 삶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저축도 했고 연금도 있다지만 과연 충분할까요? 지금부터 진짜 노후를 준비하지 않으면 평생 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현실, 당신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노후 파산? 이 돈 없으면 당장 일해야 합니다. 50대, 60대의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 솔직히 한 번쯤 이런 고민에 잠 못 이루신 적 있죠? 내가 가진 돈으로 은퇴 후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충분히 준비했다라는 확신보다는 모자라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더 크실 겁니다. 사실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쓰고 얼마나 현명하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은퇴 후 삶의 질이 달라지죠. 오늘은 이와 관련해 꼭 알아야 할 사실과 사례들을 공유하려 합니다. 왜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지, 그리고 그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1. 돈이 부족하면 벌어지는 비극적인 현실. 한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생활비로 한 달에 최소 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엔 주거비, 식비, 의료비 등이 포함되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의료비, 자녀 문제, 대출 상환 등이 생기면
이 금액이 훌쩍 뛰어오릅니다. 문제는 상당수 은퇴자가 이 정도의 돈을 꾸준히 마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례 1연금만 믿고 퇴직한 김 씨의 이야기. 김 씨 62세는 공무원 퇴직 후 매달 나오는 연금 180만 원으로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 후 보니 연금만으론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더군요. 전기료, 난방비, 간단한 외식비까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퇴직 1년 만에 경비원 일을 시작했지만 체력은 이미 50대만큼 좋지 않았습니다. 미리 더 준비했더라면이라는 후회만 남았죠. 돈이 없어도 놀면 안 되는 이유. 많은 분들이 은퇴를 휴식과 동의어로 생각합니다. 젊어서 고생했으니 이제 좀 쉬자.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한 가지 큰 함정이 있습니다. 쉬는 동안에도 돈은 계속 나가고 경제적 불안감은 커지며 심리적 안정감도 사라진다는 점이죠. 가만히 쉬기만 하다 보면 어느새 돈도 없고 일할 기회도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사례 이 사장님이었지만 지금은 배달 라이더. 박 씨 58세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사업 부진으로 폐업했습니다. 평소 번 돈으로 집도 사고 아이들 교육도 시켰지만 은퇴 후에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초반엔 쉬면서 버티겠다고 생각했지만 1년 만에 예금이 바닥났습니다. 결국 배달 라이더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매일 바이크를 타며 느끼는 체력적 한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할 수 있을 때 계속했어야 했는데라며 후회를 감추지 못합니다. 3. 준비만 잘하면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 물론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모든 사람이 큰 자산을 가지고 은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가진 돈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은퇴 후엔 새로운 방식으로 돈을 벌거나 지출을 최소화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거나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면서 소득을 보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죠. 사례 3 귀농 후 자급자족하며 새로운 삶을 사는 이씨. 이씨 64세는 도시에서 은퇴한 후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처음엔 가진 돈이 부족했지만 주택을 직접 개조하고 소규모 텃밭을 가꾸며 자급자족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매달 필요한 돈은 50만 원 정도로 줄어들었고 그마저도 파트타임 강의를 하며 충당했습니다. 그는 돈이 부족하면 돈만 보인다. 하지만 돈 대신 삶의 방식을 바꾸면 새로운 길이 열리더라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전략. 소비 습관 점검하기. 먼저 자신의 지출을 냉정히 분석해 보세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것에만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면 생각보다 많은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일할 기회 만들기. 은퇴 후 일자리는 단순히 돈벌이 수단이 아닙니다. 사회와 연결되고 삶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경력이나 취미를 살려 소규모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자산의 구조를 바꾸기. 고정 비용이 높은 집에서 사는 대신 작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시골로 내려가 주거비를 낮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보세요. 마무리하며 노후 준비는 막연히 잘 되겠지 하고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돈 없으면 놀지 말고 일하세요. 이 말이 남의 얘기처럼 들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작은 실천이 당신의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전문가 칼럼 노후 파산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 은퇴 후에도 일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지출을 줄이고 자산 구조를 바꿔야 한다. 이런 말들은 수없이 들어왔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실행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지죠. 오늘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들을 전문가의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노후가 막막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1. 노후를 바꾸는 핵심 자금 경제의 중요성.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노후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작은 경제를 꾸리는 데 능숙하다는 겁니다. 작은 경제란 무엇일까요?
바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안정적인 삶을 꾸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예시 시골로 이주해 소규모 자급자족 생활을 꾸린 박 씨의 사례. 박 씨 63세는 은퇴 후 서울 생활비가 너무 부담스러워 지방의 작은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마을에서는 텃밭을 가꾸며 일부 식재료를 자급자족하고 마을 커뮤니티에서 소소한 일을 도와주는 대가로 월 3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습니다. 그 결과 매달 100만 원 미만으로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죠. 박 씨는 적게 벌고 적게 쓰는 구조를 만들었더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돈에 쫓기지 않는 삶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겠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큰 자산이 아니라 자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2. 은퇴 후 소득 작지만 꾸준한 돈벌이의 힘. 은퇴 후에도 일해야 한다는 말은 사실 노동 강도 높은 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약해지고 스트레스를 견디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는 가볍고 꾸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예시 취미를 수익으로 전환한 이 씨의 이야기. 이 씨 59세는 은퇴 후 공예를 배우며 취미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SNS에 자신의 작품을 올리면서 소규모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현재 그는 주 2회 정도만 작업하면서 월 50만 원의 추가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돈을 벌겠다는 생각 없이 시작했어요. 하지만 적은 수익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니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큰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처럼 취미를 수익으로 연결하는 방식은 부담이 적으면서도 만족감이 높습니다. 특히 요즘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이런 기회를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죠. 3. 고정 비용을 줄이는 지혜. 노후 재정 관리의 핵심은 지출을 통제하는 겁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고정 비용입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주거비, 보험료, 자동차 유지비 같은 고정 비용을 줄이면 생각보다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시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한 김씨 부부. 김씨 65세는 은퇴 후에도 예전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큰 아파트에 살며 차도 2대를 유지했죠. 하지만 퇴직 후 2년 만에 예금이 거의 바닥나자 결단을 내렸습니다. 집을 팔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으며 차도 한 대로 줄였습니다. 그 결과 주거비와 자동차 유지비가 절반 이하로 줄었고 남은 돈으로 노후를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처음엔 불편할까 봐 걱정했지만 오히려 단순하고 간소한 생활이 더 만족스럽다고 말합니다. 4. 심리적 안정감을 위한 소득 관리 방법. 은퇴 후 가장 큰 스트레스는 돈이 줄어드는 속도입니다. 이런 불안을 줄이려면 돈을 관리하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특히 고정 수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임대 소득 방 한 칸을 임대하거나 남는 공간을 활용해 고정 수입을 만드는 방법. 소액 투자, 안정적인 배당주나 채권 등의 투자에 매달 작은 수익을 얻는 방법. 지역 공동체 참여, 지역에서 일손을 돕거나 재능을 활용해 소소한 보상을 받는 활동. 이런 방식들은 큰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고정 수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심리적 안정감을 크게 얻을 수 있습니다. 5. 사회적 연결이 노후를 지탱한다.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경제적 안정만이 노후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에는 사회적 연결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웃, 친구, 커뮤니티와의 교류는 삶의 활력을 유지하고 고립감을 방지합니다. 예시 마을 공동체 활동에 참여한 정 씨의 이야기. 정 씨 67세는 은퇴 후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처음엔 외로움을 느꼈지만 마을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며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작은 행사에 참여하고 마을 사람들과 농산물을 나누는 일이 내 삶에 활력을 준다고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큰 여유가 없더라도 이처럼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노후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마지막 조언: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 은퇴 후 삶은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고 무엇을 추구하며 삶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작은 실천들, 소비 줄이기, 꾸준한 소득 창출,
고정비용 관리, 사회적 연결 유지,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킬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한 걸음씩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쌓이면 노후를 안정적으로 바꿀 큰 변화로 이어질 겁니다. 노후 파산?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준비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50대 후반에서 60대를 바라보며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두 가지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는 그래도 내가 이만큼 모았으니 이 정도는 써도 되겠지라는 낙관적인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모아놓은 돈이 충분할까? 하는 불안함이죠. 그러나 현실은 이 두 생각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며 막연한 낙관은 자칫 재정적 파국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례의 주인공은 59세의 중견기업 임원이었던 정호 씨입니다. 그는 직장 생활 내내 높은 연봉과 성과급을 받으며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지냈습니다. 퇴직 전에는 은퇴 후 월 300만 원 정도 쓰면서 살아도 전혀 문제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정호 씨는 퇴직한 지 불과 3년 만에 노후 자금 대부분을 소진하고 극심한 경제적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정호 씨의 비극은 어쩌면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퇴직 후 삶에 대한 명확한 계획 없이 그냥 지금까지 살던 대로라는 생각이 가장 큰 실수였죠. 결국 생활비를 월 300만 원으로 잡은 것 자체가 잘못된 판단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살펴볼까요? 은행 지점장이었던 60세 최 부장님은 퇴직 후 연금과 퇴직금만 믿고 생활했습니다. 매달 250만 원의 연금을 받았지만 평소 대출로 산 대형 아파트 관리비와 자동차 유지비, 자녀들에게 쓰는 용돈 등 고정 지출만 200만 원을 훌쩍 넘겼죠. 결국 1년도 지나지 않아 부족한 생활비를 카드 돌려막기와 추가 대출로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결국 몇 년 뒤 파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 안정적 직장으로 유명한 공기업을 퇴직한 60세 현석 씨는 취미생활에 빠져 큰 돈을 쓰게 되었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이런 소비가 부담되지 않았지만 퇴직 후 수입이 없어진 상태에서 매달 골프와 낚시 비용만 수십만 원씩 나가는 생활은 무리였습니다. 돈의 흐름을 정확히 계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이전처럼 소비하다 결국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었고, 자존심 때문에 주변의 도움을 청하지 못한 그는 급기야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58세의 중소기업 부장이었던 민수 씨 이야기입니다. 그는 퇴직금을 포함해 노후 자금으로 약 3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부동산 임대 사업을 시작했지만 예상치 못한 공실률과 세금 부담이 겹쳐 오히려 수익은커녕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원금까지 손을 대며 생활비를 충당하다가 불과 몇 년 만에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었죠. 이 세 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은 명확합니다. 바로 은퇴 후 수입과 지출의 현실적인 균형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많은 은퇴자가 은퇴 후에는 돈을 덜 쓰게 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많아져 여가 활동과 지출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비극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정확한 재정 상태 점검입니다. 지금까지의 소비 습관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퇴직 후 감소할 수입을 정확히 계산해 봐야 합니다. 정호 씨처럼 무작정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둘째, 지출 관리와 현실적인 소비 습관 조정입니다. 은퇴 후에는 생활 규모를 축소하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명한 소비 계획 없이는 은퇴 생활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셋째,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한 긴급 예비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투자 등 수익 모델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으므로 최소한 1년 이상 생활 가능한 현금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부 간의 솔직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혼자 결정한 은퇴 후 계획은 종종 배우자와 충돌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더 큰 재정적, 심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기대와 현실을 충분히 논의해야 합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한 재정적 문제만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을 재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은퇴 후의 삶이 비극이 아닌 희망과 여유로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준비 중 하나는 바로 은퇴자금 설계입니다. 특히 필요한 최소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안정된 노후 생활의 시작이자 핵심입니다. 먼저 최소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소비 패턴 분석하기. 최소 3개월 이상 가계부를 작성하여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필수 지출 주거비, 식비, 공과금 등과 선택 지출 여행, 외식, 여가 등을 따로 관리합니다. 은퇴 후 예상 지출 항목 설정하기. 의료비, 건강관리비, 경조사비 등 은퇴 후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지출을 구체적으로 계산합니다. 자녀 지원금, 부채 상환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을 현실적으로 예상합니다. 물가 상승률과 수명 증가 고려하기. 연평균 23%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미래 가치를 계산해야 합니다. 기대 수명을 기준으로 여유 있는 기간을 잡아 최소한 85세, 90세까지의 지출을 예상합니다. 다음으로 수입원 다양화를 통해 재정적 안정을 찾은 실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례 1 공기업에서 정년퇴직한 62세 이준호 씨. 이준호 씨는 퇴직 전부터 연금 외에 추가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소형 오피스텔 임대와 배당주 투자를 병행했습니다. 퇴직 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으로 월 250만 원을 받으면서 소형 오피스텔 두 채에서 매달 120만 원의 임대료를 추가 수익으로 확보했습니다. 또한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하는 우량주를 미리 구입하여 월 평균 30만 원의 추가 배당 수익까지 얻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월 수입은 약 400만 원으로 최소 생활비를 충분히 커버하며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례 2 58세에 퇴직한 금융권 출신 박미경 씨. 박미경 씨는 은퇴 자금을 투자, 포트폴리오로 나눠 관리했습니다. 국민연금 월 100만 원과 개인연금 80만 원 외에도 ETF와 채권 투자를 통해 연평균 56%의 수익률을 유지했습니다. 월 생활비 250만 원으로 생활하며 추가 수익은 비상금 및 의료비 준비로 돌려 안정적으로 관리 중입니다. 사례 3 중소기업에서 조기 은퇴한 57세 최정수 씨. 최정수 씨는 퇴직금을 받아 본가 인근에 작은 상가 건물을 매입하여 임대 수입을 창출했습니다. 임대 수입 월 150만 원과 퇴직연금으로부터 월 70만 원을 받으며 부족한 금액은 자택을 주택연금에 가입해 월 80만 원을 추가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수입원을 다양화하여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며 걱정 없는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례들처럼 철저한 준비와 현실적인 계획을 통해 수입원을 다양화하면 안정적이고 걱정 없는 노후 생활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은퇴 설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며 지금 바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은퇴 후 가장 크게 변화하는 것 중 하나가 사회적 관계입니다. 직장을 떠나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인간관계가 단절되기 쉽습니다. 이런 단절은 은퇴자의 소외감과 우울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도 활발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은 재정적인 안정만큼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은퇴 후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법. 새로운 커뮤니티에 참여하기. 지역 주민센터, 문화센터, 동호회, 봉사단체 등 은퇴 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모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글교실, 역사 탐방 동아리, 건강운동 모임 등 자신이 관심 있는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취미와 관심사를 확장하기. 은퇴 후 새로운 취미를 가지는 것은 인간관계를 확장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사진 동호회, 등산 모임, 텃밭 가꾸기, 요리 수업 등에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네트워크 활용하기. 지역 커뮤니티 카페, SNS의 밴드, 카카오톡 오픈 채팅, 유튜브 채널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연령층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특히 5060대 은퇴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온라인 공간을 활용하면 거리에 제약 없이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으로 의미 있는 관계 형성하기.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정서적인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로당에서 노인 돌봄 활동을 하거나 도서관에서 어린이 독서 지도 봉사를 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게 됩니다. 실제 성공 사례. 60세 김영수 씨 인생 2막 봉사활동으로 사회적 관계 형성. 김영수 씨는 58세에 퇴직한 후 처음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우울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노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면서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과 친해졌고 매주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사회적 관계를 넓혀갔습니다. 현재는 봉사단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으며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5세 박미경 씨 유튜브로 새로운 관계 구축. 박미경 씨는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신의 취미였던 요리를 유튜브로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록용이었지만 점점 구독자들과 소통하면서 소중한 인연이 생겼습니다. 현재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요리 모임을 만들고 정기적인 오프라인 모임도 가지며 활발한 사회적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2세 최정수 씨 은퇴 후 학습과 취미 활동으로 새로운 인맥 형성. 은퇴 후 무료한 생활을 견디기 어려웠던 최정수 씨는 평생교육원에서 클래식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배우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배우는 과정에서 친구들이 생기고 그들과 함께 연습하고 공연도 하며 사회적 관계를 넓혔습니다. 지금은 은퇴 후 더 바쁘고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정서적 자산의 중요성. 은퇴 후에는 단순히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 돈이 있어도 외롭고 공허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활발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함께 소통할 사람들이 있다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정신적 안정과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사회적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은퇴 후 사회적 관계는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에게 맞는 네트워크 형성 방법을 찾아 더 풍요로운 은퇴 생활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